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박태성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지난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역대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행사 후에는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도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 어떤 내용일까요? 예,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이제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이나 경제 활동, 국가 안보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전반의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보안 인력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2.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약 16.3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 5년간의 인력 수요에 대응해서 4만 명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6만 명의 재직자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등 총 10만 명의 인재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그리고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 지정하여 정규 교육을 통한 보안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또 최고급 보안 제품 개발자, 화이트 해커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판교에 구축되어 있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지역으로 확대 구축해서 지역과 온라인 기반의 인재 육성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이버 보안 인재를 10만 명까지 양성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이버 보안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이버 보안 인력은 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크게 직무에 따라서 한 세 분야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이버 보안 산업,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보안 제품 개발 인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한 일반적인 기업이나 기관에서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이버 공격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보안 관리 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킹과 같은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침해 사고 대응 인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 인력들은 담당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장소도 다를 것이고 요구되는 역량도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개발 인력은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안 관리 인력은 이러한 그 개발된 보안 제품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직무 능력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의 해킹이나 취약점 분석을 통해서 사고에 대응하는 화이트 해커 같은 사고 대응 인력은 사이버 보안 전반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크게 사이버 보안 인력이 세 분류로 나눠진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이렇게 육성된 인력들은 어디서 일을 하게 될까요? 네, 보시면 전문 분야에 따라서 우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보안 개발 인력은 사이버 보안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에 속속한 연구소 아니면 공공연구소에서 일을 하거나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 관리 인력은 그냥 저희가 있는 일반적인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이제 관제 업무라든지 거기에 있는 보안 사고를 대응하는 보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침해 사고 대응 인력도 화이트 해커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사고에 주로 대응하는 기업에서 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만 인재 양성 방안에도 이런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담아서 네. 교육 수료 후에는 이제 취업이나 창업을 연계하는 지원 과정도 좀 담았습니다. 예, 우선 방안에 그 K실드 주니어라든지 AI 융합 보안 교육 같은 그런 사업들은 우선은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끝낸 후에 취업까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부터 이제 신규로 추진되는 시큐리티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기업이 주도를 해서 교육생을 선발을 하고 교육 후에는 이제 실습 등과 연계해서 취업까지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혹시 진출하고 싶으신 여러분께서 계신다고 하면 내년에 이러한 교육에 참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과 직접 좀 연관이 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이버 보안은 사실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제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박태성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